네, 안녕하십니까, 한쌤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오직 그게 저희 수석이죠. 수석 평균 80.75점 그렇게 맞은 친구는 과연 한 달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한 달 남았을 때 힘든 거 압니다. 가장 힘든 시기이고 멘탈 잘 잡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석한테 부탁을 해서 받은 거 일단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먼저 한번 그 부분 얘기해드리고 그다음 저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핵심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시점에는 최대한 많은 양을 때려박는 동시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쵸? 회계학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공까지 되는 부분. 중요한 거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때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진짜 시험관처럼 바로 손이 나가야 됩니다. 문제 보는 순간에 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겠다. 그게 되려면 단원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고 손이 푸는 방법을 먼저 기억하고 움직이는 느낌으로 정답률도 높아야 되고, 지금 연습이지만 한 달 남았을 때는 다 맞추는 걸 목표로 해야겠죠. 그 부분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세점까지 끝나고 나면은 시험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뇌를 소모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날은 제대로 공부를 한 거고, 커버 범위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겠다, 고급 패턴 버려야겠다 그런 게 정해지고 속도를 빡세게 설정하면 이 상태를 끌어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한테는 그 루틴이 집중력의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시점, 한 달 남은 시점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하다 느꼈고, 개념도 숙지했고 처음 모르는 문제가 아니죠. 한 달 남았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제 생각은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열심히 돌리다가 시험 한 달 전, 지금 시점부터는 연습서를 다시 펴서 얘가 빈틈, 놓친 부분이 있나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 회독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실전처럼 풀었다고 하고, 틀린 문제는 2번 다시 풀었고, 그렇죠. 틀린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게 맞죠. 그래서 2주 전까지 연습서 한 번씩 더 돌렸고, 이후에는 모의고사를 몰아 풀었고, 자, 모의고사 푸는 게 이 시점에는 제법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연습서가 아니라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전범위 커버하는 속도 면에서 훨씬 차이 나고, 그쵸? 속도가 차이 나고 공부 효율에서도 넘사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박도 돌려야 되고 심리 면에서도 진득하게 연습서를 풀 정도로 느긋하지가 않죠. 이 시점에는 연습서에만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거 뭐였지? 모의고사 풀면서 그 문제 뭐였지? 하고 할 때 그 신경 쓰이는 개념들은 생각날 때 연습서를 다시 한번 풀어봤다고 합니다. 기존 루틴대로면 2, 3기 그리고 실전 1회도 주파 실전 1회도 가는 게 일주일 정도 걸렸기 때문에 시험 있는 주에는 목요일에 2회독이 끝나도록 마쳤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날짜를 정해놨어. 금요일에는 서머리랑 스터디 가이드만 볼 예정이었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면서 들어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세법학은 수석도 얘기하죠. 2021년도 수업도 꽈락이었어요. 2021년 때문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법학이 제가 알기로는 85점 이런데, 그래서 이번에는 꽈락을 면하자고 법령이라도 확실하게 외우자 싶어서 최대한 범위 늘려서 무한 회독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세법학 1부에서 많이 절어서 수석치고는 낮은 점수였다고 합니다. 저 1부는 70점 초반대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2부는 85점이고. 이번에도 세법학이 어렵게 2021년도까지 나올까봐 쫄리면 그냥 책 더 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학 공부는 수석도 무식하게 하는 것밖에 모르겠다고 합니다. 똑같이 저도 생각을 해요. 세법학이라는 거는 뭐 어떤 정해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도 불안합니다. 세법학을 누굴 가르칠 자격도 실력도 안 되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제대로 공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법은 위에 얘기 시작할 때부터 똑같다고 합니다. 세법학은 그냥 읽는 것보다 추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 쓰기에는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충분히 써봤을 거예요. 수석이면 형광펜으로 구분해놓고 페이지 자체를 기억해놓고 넘기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는 커버 범위랑 속도가 최대시라서 목표는 하루에 두세 목씩 끝내서 다 읽고, 조특은 원래 집에 와서 자기 전에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일이면 세법학 1회 독을 마치도록 공부를 준비를 했었고, 웬만한 내용은 다 단권화를 시켜서 한 교재 요약서에 옮겼기 때문에 다른 거는 거의 볼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는 일요일마다 백지 복수처럼 머릿속으로 다 작성하고 답지랑 비교하는 방식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쓰는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내가 쓴 게 맞나 이런 것들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시험 막판까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나머지 답안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쓰는 게 첫 번째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음. 안 따라가는 게 바보라고 합니다. 맞죠? 저도 답안지에 답안 작성 방식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다만 어떤 식으로 쓰라고 주어지지 않았고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정리국 선생님의 두 가지, 결론 먼저 쓰고 근거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제치고 급박한 상황에 목차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쵸? 목차 어떤 걸 물어보는지 그런 거 정리할 필요가 없죠. 저도 이런 식으로 답안 썼어요. 결론을 써놓고 줄비워두고 근거에 관련 법령 어떤 게 있나 적고, 법령과 판례를 적고 사안의 경우 쓰면 되는 거죠. 기본들은 이렇지만 소모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세법학은 어떤 규정 정해진 틀이 없어요. 그냥 다 써놓고 보면은 결론 나오니까 비워준 줄 채우면 되고, 어차피 들어갈 내용은 똑같고 순서만 다르기 때문에 목차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시험 당일에는 어떻게 마음가짐을 임했었는지. 제가 수석은 채점을 안 했어요. 회계학 1, 2부 전부 다 안 했고 답안지에 다 쏟아붓는 방식으로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2022년도 시험은 문제수가 많았죠. 문제수가 많았기 때문에 답안지 문제집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적기가 정신없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합니다. 올해 시험은 어떨지 모르지만 수석은 1년 동안 열심히 한 걸 그대로 점수로 환산받고 싶었기 때문에 다만 회계학이 안정권인지 좀 불안하다면 확인하고 채점 기간 편하게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점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받은 한 달 어떻게 준비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한번 저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 2021년도 저도 그때의 힘듦이 컸어요. 수석도 그러고 저도 그러니까 세법학을 뭐 어느 정도 잘 친 사람들이죠. 저는 과연 출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출제되면 본인은 제대로 쓰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고, 솔직하게.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모든 연도에 대한 게 나와도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2021년도처럼 나왔다고 하면은 솔직히 합격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021년도 지금 돌아가도 합격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뭐 회계학은 거의 다 맞겠지만. 그래서 2021년도는 출제되는 게 좀 이상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회계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막판 한 달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일단 회계학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막판 한 달에는 지금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막판 한 달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우리의 건물을 조금 더 튼실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주제, 버렸던 주제, 그리고 내가 엄청 약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져갔던 부분들, 그런 게 있다면 현금흐름표, 간접법, 환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회계학은. 그리고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실전 시험에 그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회계학 2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결을 버렸는데 한 달 전에 갑자기 연결을 하겠다. 이건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던 것 중에서 회계학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쉬운 부분은 보지 마세요.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험 실전에 가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답을 보고 내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답이 없으시다면 그걸 판단해서 본인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학 2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연습서를 전부 다 전수로 푸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신 분이라면 기출 문제, 기출이 너무 익숙하다, 너무 많이 풀어서 지겹다, 답을 다 외우고 있다 라는 정도의 수준까지 기출을 풀으셨다면 그때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풀어보시는 게, 또는 유예 2기도 유예 예상기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얘기했듯이 지금은 전범위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연습서를 가지고 하나 다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회계학 2부를 대비하는 거, 그리고 회계학 1부는 틀린 거 오답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 김재호 선생님의 파이널 회계사 걸로 한번 제 물개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고, 풀다가 내가 이 부분 틀렸다고 하면 내가 이 부분에 약했구나 라고 해서 연습도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강약수설 있죠. 단원 제가 찍어드렸던 중요한 단원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전수로 풀지 말고 쉬운 문제는 풀지 마세요. 쉬운 문제 풀지 말고, 그리고 안 가져갔던 버렸던 주제, 그리고 너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별로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계학 2부는 그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듣겠죠. 기본서 공부하고 객관식 풀고 연습서도 풀고,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로 돌아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이 정리가 돼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또는 유예 모의고사로 출장 감각을 다지고,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게 있다면 그러면 기본 연습 요약서로 돌아가서 요약서에 대한 개념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학 시간을 줄여야 돼요. 회계학 공부 시간에 대해서 절반 이상을 쓰는 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계학 시간은 절반 이하로 30% 정도로 소모를 하고, 나머지는 세법학. 세법학은 다른 얘기예요. 회계학은 한 달 남았을 때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것, 지식을 습득하는 게 어렵다고 했지만 세법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법학은 내가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조건 다 보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세법학도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어떤 세목을 끝내야겠다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중구난방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국기법을 딱 잡고 2시간, 3시간 안에 요약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상기시키면서 쓰는 것도 조금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은 동차분들은 물론 쓰시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제가 앞에 나온 답안지 작성 방식 이런 것들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법학은 그런 식으로 세목을 보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가 있었구나 라는 거 정리하고 키워드로 메모해서 암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세법학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느 게 정답인지. 세법학 1부는 그렇지. 그리고 세법학을 지금 시점에 판단할 때, 세법학 시험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점수를 잘 주거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가 주력으로 가져가는 세목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법학 1부는 내가 소득세나 상층세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다, 국기랑 법의는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되, 그래서 거기 시간을 조금 더 썼어요. 그리고 세법학 2부는 부가가치세랑 개별소비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다, 지방세랑 조택은 조금 점수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과락은 무조건 매다고, 그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바에 따라서 점수를 더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방식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제목에 자신 있고 공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법학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원별로 보면서 조특은 지금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외우시고, 그리고 조금 나올 만한 주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해서 암기해서 어느 정도 쓸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한 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제가 생각나는 다른 방식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